네, 오늘은 영상 공유하는 날입니다. 듣고 후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서규석 팀장님의 어떤 영상을 보여주고 싶은지 빨리 보고 싶습니다. 영상 공유해 주세요. 규석 팀장님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목포 1등센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서기석. 오늘은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시크릿이라는 책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이제 그냥 쉬 넘길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 영상을 고르게 된 데는 우선 동기부여에 맞춰서 조금 영상을 골라볼까 하다가 우선 자기 자신을 먼저 설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얘기보다는 정말 자기 자신이 그걸 믿고 따르고 하다 보면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그걸 되뇌이다 보면 우리 뇌는 우리 몸을 스캔을 한대요. 얘는 부자가 아닌데 왜 자꾸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뇌에서도. 근데 그 뇌에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몸을 자꾸 그쪽으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아, 너는 아직 부자가 아닌데?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니까 몸에서는 부자가 될 수 있게 자꾸 몸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진짜 자기 자신이 진짜로 믿는 게 생겨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더 내가 하루하루 뭔가 목표도 세울 수 있고 계속 꿈을 그려나갈 수 있고 뭔가 확신에 차가지고 일을 진행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고르게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보시고 또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한 해는 진짜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하면 여러분에게는 그 별다른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지금 이미 3천만 원 빚이 있는데 이거 여기서 빚이 더 이상 안 늘었으면 좋겠다. 빚이 안 늘어난다. 라고 계속 생각하면 빚은 늘어날 거고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어요. 경제적 자유를 잃었고 평소 바라던 대로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이 먼지에 덮인 채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한 상자 속에서 아크릴 보드를 하나 가져와서는 이게 뭔지 물어봅니다. 그는 자신이 젊은 시절 이루고 싶은 것들을 사진으로 붙여놓고 매일 보았던 비전 보드라고 아들에게 설명해줬죠. 그리고 그 비전 보드에 붙어 있는 사진들 중에 자신이 젊은 시절 꿈꾸던 집 사진을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집은 자신이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아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한동안 잊고 살았었고 그래서 아예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오래전 비전 보드에 붙여놓은 비슷한 집도 아니라 진짜로 정말 사진 속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칠 정도로 신기하면서도 놀라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진 책이죠. 책 시크릿의 주인공인 존 아사라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시크릿의 저자는 론다 번인데요. 존 아사라프는 그 책의 주인공이자 공동 저자 수준으로 참여한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세요. 첫 번째 유형은 놀라는 거죠. 진짜? 와, 신기하네. 그리고 끝. 이런 반응이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종류의 스토리 혹은 이 주인공이 굉장히 유니크하고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스토리가 신기하긴 한데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희박하다는 그 확률을 뚫고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도 매주 있으니까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을 보는 것처럼 운이 진짜 좋은 사람 또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랑은 뭐 상관없는 얘기지라고 생각하고 끝. 보통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존 누구? 나도 그 사람처럼 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거래? 나도 그렇게 할래. 비전 보드라고?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현실에서 저에게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잘 없으니까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그냥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존 아사라프라는 사람처럼 정말 초극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 되는 걸까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하거나 신경 쓰지 않고 살아서 그렇지 존 아사라프의 에피소드를 일어나게 한 그 원리가 여러분 일상에서도 매일 정확히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존 아사라프와 조 디스펜자 박사 그리고 간다 마사노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통해 제가 전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뇌과학적 분석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예전에는 뇌과학적으로도 뇌의 발달 그리고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의 형성 등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를 거치며 완성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이제 뇌 신경망도 완성되고 각자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여과 장치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다고 당연하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몇 차례 조 디스펜자 박사가 제시한 신경 가소성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은 바뀌게 됩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뿐만 아니라 존 아사라프 역시 그의 저서 부의 해답에서 이 신경 가소성을 통해 시크릿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주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뇌의 신경 가소성으로 인해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신경 접속이 형성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뇌 신경 조직 발생이 청소년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뇌는 완전히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언제든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과학자들은 뇌의 가소성과 같은 개념이 존재할 줄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가소성이라는 단어를 신경과학 논문에 쓰는 것조차 금기시 되었었다고 합니다. 존 아사라프는 이 신경 가소성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어떤 영감이 떠올랐다던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어떤 진리를 갑자기 깨달았다든가 갑자기 떠오른 통찰이 너무도 명백해서 소름이 돋은 경험을 떠올려 보라고 말이죠. 그때가 바로 뇌 속에서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성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경 가소성의 발견은 자신의 유전자 를 스스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특정한 태도를 사고방식이 저장되어 있는 우리 뇌의 무의식에 도달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배우기만 한다면 실질적으로 유전자 암호를 스스로 새로 쓸 수 있다고 존 아사라프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뉴욕타임스 600만 권이 넘는 분량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무의식적인 뇌는 이렇게 600만 권이 넘게 저장된 창고에서 필요한 자료를 즉각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물을 바라볼까요? 눈이 아닙니다. 바로 뇌예요. 눈과 같은 감각기관들은 단순히 자료를 뇌로 옮겨줄 뿐인 거죠. 뇌가 그 자료를 인식하고 내용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의식적인 뇌가 바라보는 것과 무의식적인 뇌가 바라보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뇌는 1초에 4천억 비트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사람은 약 2,000개밖에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걸 확 와닿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정보 하나를 인식할 때마다 여러분의 뇌는 의식의 뒤편, 그러니까 무의식의 뇌는 약 2억 개의 정보를 따로 더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를 인식한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2억 개의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우리가 보는 한 가지와 안 보고 그냥 건너뛰는 것은 뇌는 무슨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뇌는 이렇게 구분하는 작업을 평생에 걸쳐 잠을 자는 동안에도 평생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하는데요. 이 판단을 하는 주체는 바로 망상 활성화 체계입니다. 생소한 단어가 나왔죠. 그런데 이거 신경 가소성만큼이나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이에요. 이 망상 활성화 체계 혹은 RAS를 오늘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 RAS는 뇌가 외부 세계에서 받아들이는 모든 감각적인 입력 내용들을 거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의 관문을 지키고 서서 정보를 분류하고 검색하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무의식적인 뇌의 영역입니다. 속도도 의식적인 뇌의 세포가 작동하는 것보다 800배 빠르고요. 존 아사라프는
굉장히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주는데요. 교실 바깥에 서 있는 어떤 학부모가 교실 안에 있는 50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속에서 자신의 아들 혹은 딸의 목소리를 구분해내는 것도 바로 이 RAS가 필터링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목소리들 속에서 자신의 아이 목소리만 걸러서 듣게 해주는 거죠. 이런 엄청난 필터링 기능을 구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구글 검색 엔진이랑 엄청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구글링을 하면 불과 몇 초 만에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죠. 그런데 인간의 RAS는 몇 초가 아니라 수천 분의 1초 만에 이걸 합니다. 우리 인간의 무의식의 영역에 비하면 구글 검색 엔진은 돌에 글자를 새기는 것만큼이나 느린 거예요. 한 가지 재미있는 예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그리고 옆방에서는 아기가 곤히 자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리고 강아지가 짖는 소리도 들리고 옆집 사람이 술에 취해서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잠에서 깨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방에 있는 아기가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금방 눈을 떠요. 무의식적인 뇌는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있었지만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만 여러분의 의식을 뚫고 들어갔고 여러분은 잠에서 깨는 겁니다. 존 아사라프는 이 RAS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RAS는 우주에서 가장 정교하고 똑똑한 경보 체계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는 바로 이 RAS로 인해 자신이 젊은 시절 비전 보드에 붙여놓았던 사진 속에 바로 그 집을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결국 사고 말았던 그 놀라운 사실을 설명하는 대답이라고 말해줍니다. 존 아사라프뿐만 아니라 간다 마사노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실험을 한번 해보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선 눈을 감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지? 라고 질문한 후 카메라 셔터처럼 눈을 단번에 뜨면 순간적으로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온다는 거죠. 이건 제가 실제로 지하철에서 몇 번 해봤거든요. 일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같이 정말 만원 지하철에서는 힘듭니다. 시야가 가려져 있어서 그때는 안 되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적당히 있을 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마음속으로 모자를 쓴 사람은 어디에 있지? 라고 생각한 후 눈을 딱 떴는데 신기하게 체감상 정말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모자를 쓴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는데 제가 탄 그 지하철 칸에 모자 쓴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캡모자, 등산 모자 등등 종류도 참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존 아사라프가 무의식 영역에 있는 우리 뇌의 이런 능력에 대해 바닷물을 모두 뒤져서 내가 찾는 한 방울의 물을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한 거겠죠.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는 상상조차 못할 만큼 엄청난 이 무의식 그리고 무의식의 뇌 영역을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경이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지옥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데요. 첫째로는 여러분이 이런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는 RAS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삶에서 원하는 것을 찾도록 프로그래밍 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에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온다고 해도 이 필터는 그 모든 기회들을 그냥 통과시켜 버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회가 왔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1년에 4천만 원이라는 수입에 그럭저럭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 설령 연간 8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나 기회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 RAS는 그냥 통과시킵니다. 여러분의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절대로 인식할 수가 없죠. 그 정보들은 무의식적인 뇌의 깊숙한 창고에 처박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사라프는 이걸 가리키는 신경학 용어가 바로 맹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쓰던 단어죠. 이 방법은 이래서 좋긴 한데 이런 맹점이 있네 라고 할 때 그 맹점인 거죠. 이렇게 우리 삶에도 맹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정어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구글 검색 엔진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구글 검색을 할 때
기린 말고 다른 동물 이미지를 찾고 싶어서 검색창에 기린 말고 다른 동물이라고 검색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거 제가 직접 해봤는데요. 정말 빠른 속도로 구글은 기린에 대한 모든 것을 찾아줍니다. 정확히 똑같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원숭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방금 어떤 동물의 이미지가 떠오르셨나요? 네, 우리의 무의식은 부정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원숭이 말고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코끼리나 사자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건 뇌과학뿐만 아니라 형이상학, 우주의 힘, 주파수, 파동, 에너지와 같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하는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올 한 해는 진짜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하면 여러분에게는 그 별다른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지금 이미 3천만 원 빚이 있는데 이거 여기서 빚이 더 이상 안 늘었으면 좋겠다. 빚이 안 늘어난다 라고 계속 생각하면 빚은 늘어날 거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RAS, 그러니까 무의식은 그 엄청난 능력으로 빚과 문제에 대해 검색하고 찾아서 기어코 여러분 눈앞에 현실로 띄우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 아사라프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걱정은 원하지 않는 것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비는 기도다라고 말이죠.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글 슈퍼컴퓨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능력을 지닌 무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에게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있어요. 이렇게 막강한 무기를 지니고 있는데도 너무 많은 분들이 나한테는 그런 게 딱히 없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안 쓰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삶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조차 검색창에 빚, 문제, 트러블, 비만, 망한다와 같은 키워드들만 입력하면서 사용하고 있으시죠. 원숭이 대신 사자를 생각하고 검색하세요. 빚 대신 훨씬 더 큰 수입을 생각하고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망하면 안 된다는 것 대신 너무 잘 되어 있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탈한 오늘 하루 대신 감사한 일들이 많았던 오늘 하루를 검색하고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영상 너무 잘 들었어요. 제가 영상 들으면서 22년도에 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왜 무의식이라는 그 단어가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빛이라는 이 단어가 제게 탁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개 끄덕이면서 듣기도 했는데 나는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은 영상 후기를 제가 보이는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백재현 사장님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주미 사장님, 그리고 서기석 팀장님, 그리고 윤희지 팀장님, 그리고 나영 팀장님, 오미애 사장님, 그리고 현정 팀장님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백지현 사장님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포를 한 방에 쓸어버리시.
네, 저는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이제 주시면 조금 좀 제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팀장님이 오늘 야노드 앱 영상을 하신다고 해서 사실은 팀장님한테 먼저 달라고 했어요, 영상을. 그래서 이거를 계속 듣고 또 써보기도 하고 계속 듣고 이제 또 들었는데 한 번 들어서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깨닫지는 않는데 처음에 들었었을 때는 성공의 8단계 꿈과 연결이 딱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한 것은 카네기 데일리의 성공한 자신이 다음에 태어나도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한 것처럼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는데도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는 것을 보면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는 비전 노트가 없이 살아가지 않고 그냥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다시 한번 말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도 하고 무의식적으로는 아마 긍정적인 언어와 말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렇게 뇌가 큰 일을 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스마트 업을 또 선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네요. 또 망상의 활성화를 단련시켜서 마음의 문을 지키고 서서 분류한다는 그 말이 또 크게 이렇게 생각이 또 그냥 말뿐만 아니라 이 분류한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것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잘 내가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희망적인 말과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내가 더욱더 똑바로 서서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 번 들어서는 이게 안 될 것 같고 오늘 하루 종일 이 영상을 좀 깊게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좀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바닷물을 다 뒤져서 물을 한 방울을 얻는 것처럼 진짜 내 파트너가 정말 그런 파트너가 정말 수돗물처럼 이렇게 콸콸콸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2023년에 이렇게 좋은 영상을 선택해 주신 서규석 팀장님한테 감사드리고 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그런 파트너들이 정말 콸콸콸 쏟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바라면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포 1등센터 세일즈 마스터 장주미입니다. 네, 목포를 휩쓸고 계시는 백재원 사장님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목포를 같이 휩쓸고 있습니다. 화이팅! 네. 네, 오늘 그 무의식에 관한 영상을 함께 공유했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이 무의식이라는 게 이 무의식이라는 게 내가 보면서 느낀 게 그 믿음에서 기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 뭔가 좀 믿음이 있을 때 이 무의식 속에서, 음, 애텀이라는 사업과 결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믿음이라는 게 있을 때 이 무의식도 이게 발전해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마지막에 이 걱정이라는 것이 원하지 않는 것을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다라는 이 멘트가 좀 와닿더라고요. 이 걱정이라는 게 믿음이 없을 때 이 걱정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음,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무의식이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무의식,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무의식, 나는 갈 수 있다라는 이 무의식,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승리라는 도달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 하와이 대저택이라는 이분이 대저택에 사시면서 좋은 영상을 공유를 해주셔서 참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았고요.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공감되어지는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배우는 것, 또 사업을 해나가는 것, 무엇이든지 간에 일을 해나갈 수 있을 때, 그 믿음에 기인했을 때
일이라는 것 자체가 어, 어렵게 풀어나갔을 때는 무엇이든지 좀 해나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도 그렇고, 방금 전에 백경 사장님 말씀이 한혜기가 나는 100번 태어나도 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한 부분이 결국은 냈잖아요. 결국은 사업을 이뤄냈고, 본인이 해왔던 그 과정들이 나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다시 태어나도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본인이 해왔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다라면 태어나 결국은 100번 태어나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어렵지 않았다라는 것. 또 비록 어려웠더라는 부분들도 나는 극복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본인에 대한 믿음, 또 일에 대한 믿음, 에 기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결국은 그 무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그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당장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오늘 하루, 어제 하루, 만족스러운 뭔가 결과물, 뭐 예를 들면은 돈이라든지 뭔가 파트너에 대한 결과론적이라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게 이 믿음,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믿음이 있어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트너십을 이루어 갈 때 이 믿음 플러스 무의식, 결국은 플러스 나중에 승리한다라는 것이 플러스가 되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영상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목포 1등 센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서기석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원래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조금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전 되게 애들하고 같이 보던 영화 중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진짜 재밌게 봤어요. 애들 영화인데 이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만화로 재밌게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핵심 지역이라는 게 생기는 순간들이 있어요. 막 땡 해가지고 새로운 섬이 막 생겨. 예, 아까 전에 말한 그 신경 가독성과 조금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난 잘 못해. 난 애터미가 뭔지도 잘 모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결국은 아까 그 신경 가독성에 의해 가지고 나이가 먹어서도 계속 새로운 신경세포들이 연결이 되는 것처럼 애터미란 섬이 새로 생길 수 있는 거고 그 애터미를 시작하고도 잘 되지 않는 않는 것들도 새로운 또 섬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나 스스로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영상에서 누구나 느끼는 키포인트는 다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키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의식적으로 내가 스스로 계속 부정적이지 않은 긍정적인 단어로 나 스스로에게 계속 얘기했을 때 이 의식이 결국은 무의식으로 넘어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 무의식에 의해서 나의 의식 앞으로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스스로에게 되뇌어야 되겠어요. 의식이 무의식으로 갈 때까지라면. 스스로 좀 계속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 또 계속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무의식으로 언제 넘어갈지 모르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정말로 그 무의식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인지하지 않아도 그 행동을 하고 있고 결국은 성공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들의 애터미로서의 삶이 참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심기일전해서 2023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한지급식 성장해가지고 본부장도 되시고 국장님도 되시고 팀장님도 되셔가지고 우리 조직의 성장을 장혜진 국장님 산하로 좀 이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유니지입니다. 이렇게 발표 순서를 딱딱 정해주니까 편하고 좋네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일단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거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저 사람 진짜 생각 없다. 라는 말을 가끔 진짜 생각 없어 보이는 사람을 보고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아, 생각 없는 사람이라는 건 없겠구나. 우리의 뇌는 그만큼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정말 좀 인체적으로 신비하고, 그리고 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꼭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의 뇌는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기능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보면서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했던 게 인생 시나리오거든요. 아, 어, 사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석세스 세미나를 갔다가 인생 시나리오를 쓰잖아요. 근데 어, 인생 시나리오뿐만 아니고 모든 성공자 영상을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꿈과 목표를 매일매일 생각하라고 하는 그 말이 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그런 말이구나. 회장님도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꿈과 목표를 매일매일 생각해야지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다가도 무의식적으로 조금 어, 지나쳐 버릴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정말로 매일매일 생각하는 게 좀 쉽지 않은 일 같은데, 오늘부터라도 다시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정말로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를 매일매일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의 뇌는 부정어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 내가 지금 현재 이룰 수 없는 일, 그리고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일보다는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일과 정말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목표를 매일매일 떠올려야겠구나. 그래야지 무의식적으로라도 나의 뇌는 내 자기의 이제 주인인 내 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조금 느꼈어요. 그래서 어 처음에는 이 영상을 보면서 뭐지? 뭐 생소한 단어가 나와서 어렵지? 왜 갑자기 뇌 과학 왜 이런 게 나오지? 라고 생각했는데 규석 사장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 그리고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내가 매일매일 놓치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과 인식,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팀장님 부탁드릴게요. 전가요? 네. 순서. 이제 아까 잠깐 자리 비웠던 사이에 벌어진 일인 것 같아요. 네. 서울 1등 센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나영입니다. 모두 명절 잘 보내셨을 거라 믿고, 여기 저희 이렇게 꾸준하게 같이 모일 수 있는 멤버들이 그래도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 인사 겸 감사하다는 말씀 같이 전하고 싶고요. 저는 이 하와이 데저텍 이 채널 사실 작년 한 중순쯤 제가 알기로는 22년 6월 정도에 개설된 채널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한 반년 사이에 엄청나게 폭발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사람들에게 조금 다른 어떤 동기부여나 그런 채널들보다 좀 더 다른 메시지를 좀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되게 많이 영향을 받고 있어서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계속 보는 채널이거든요. 근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정말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오늘 이 영상을 또 다시 보면서, 음, 일단 첫 번째로는 가치, 뇌의 가치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전달을 할 때 되게 많은 분들이 거절을 해도 뭐 두렵지 않다, 아무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가장 큰 게 애터미에 대한 가치를 내가 얼마만큼 알고 인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확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얼만큼 확신을 하고 얼만큼 그 가치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 자신한테는 먼저 그거를 또 다시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아주 똑같진 않겠지만 뇌라고 하는 그 자체의 특성의 그 기능이 엄청난 도구를 우리가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공통된 말로 표현하는 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뭔가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저는 딱 하나만 기억했어요. 우리의 뇌는 부정어를 처리하지 않는다. 아무리 내가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한다고 해도 우리 뇌는 그 부정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뇌는 부정에 관심이 없어. 나만 관심이 있고. 근데 자꾸 내가 그 부정을 내 걸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뇌가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자꾸 내준다고 하는 거가 너무 과학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왜 없애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정확하게 안내를 해준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또 그 다음 가장 먼저 나 스스로에 대한 나의 가능성을, 나를 믿지 말고, 내 뇌를 믿어라. 나의 몸에 주신 내 뇌를 믿고, 아까 동사장님이 나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영상을 보고 이게 끌어올라야 되는데 갑자기 뭔가 불씨가 꺼진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반대가 나와야지. 나도 내 뇌가 저렇게 대단한 능력의 뇌인 줄 몰랐어요. 라고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음. 동사장님이 몰라, 자기 뇌를. 근데 내 뇌는요, 죽을 때까지 새로운 것을 생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낼 수 있대요. 우리가 자꾸, 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말이 결국에는 뭔가 정해져 있는 하나의 루트잖아요. 뭔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루트, 길이에요. 내가, 어디 목적지를 가는데 제가 자주 가는 게 뭐 만약에 애기 어린이집 등원을 시켜요. 근데 그 등원을 하러 가는 길이 여러 가지로 길을 갈 수 있는데 내가 주로 가는 그 길이 있어. 그건 나의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길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응. 못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안 가는 거지. 동사장님이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는 저한테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도 뭔가 자꾸 내가 못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벗어나서 내가 무언가를 어, 자꾸 주춤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씩 털어내서 나의 이 무한한 가능성의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더 어, 열심히 노력해보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다음이 전가요? 맞아요. 네, 서울 1등센터 오미애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봤었을 때 느꼈던 거는 뛰어다니다가 말을 타고 다니다가 뭐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전기차 시대라는 얘기를 하고 드론의 시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역사가 우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걸어 다녔었을 때 누군가는 탈 것을 생각했고 또 내연기 차를 타다 보니까 뭐 전기차를 생각했었을 것이고 또 날아다니는 새를 어떤 사람은 예쁘다 할 것이 예쁘다 해서 그쳤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 사람도 저렇게 날 수 없을까를 생각하면서 또 비행기를 만들고 이런 그 상상력이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똑같은 꿈을 꿨었어도 어떤 사람은 그 궁리를 해서 그 자기의 꿈을 실현시켜서 현실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꿈만 꿨기 때문에 나도 옛날에 저 생각했었는데 라고 해서
이렇게 멈춰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그 여러 가지의 그 다양한 사람들이 뭉쳐서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미래도 틀림없이 어떤 방향으로 도도하게 흘러갈 것인데, 그 도도하게 흘러가는 그 물줄기 속에서 내가 같이 합류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그냥 멈춰서 그 옛날의 삶에서 살아갈 것인지, 이거에 대한 선택은 그 개인의 몫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이 지금 이 동영상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음, 우리가 이제 뇌세포, 지금 저희 이제 딸이 아기를 낳았는데, 뭐,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애는 몇 살까지 뇌가 막 7, 80%가 만들어지고, 그 뭐, 5살까지인가?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가면 뇌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적어져서, 뭐, 어느 때가 가면 뭐, 안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저희 시대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죽을 때까지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뭐 100세 되신 분들이 아직도 견전하게 자기의 어떤 그 사고를 펼쳐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고는 그 현실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각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그런 선각자가 있었기 때문에 기술이 그 뒤를 쫓아나가는 건데, 자기가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자기의 세상은 굉장히 넓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떠오르지는 않는데, 어떤 물고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물고기가 작은 어항에서 살면 그 어항의 크기에 맞게끔 자라서 자라나고, 이 물고기가 커다란 바다로 나가면 그 바다의 크기만큼 굉장히 큰 물고기가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똑같은 존재가 그 어떠한 곳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자기의 능력치가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갑자기 또 떠올랐고요. 그러니까 뇌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떠올라지는 막 이렇게 영상들입니다. 그 저 역시 또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또 손주를 키울 때 어떤 단어를 많이 하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단어 속에서 그 아이의 그릇이 크어지기 때문에. 왜냐면 그러한 단어 속에서 또 벗어나는 아이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좀 탁월한 능력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환경 속에서, 그 말 속에서 그 아이가 그렇게 키워진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기들을 키울 때, 자기 자식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과연 나는 어떤 언어를 쓰면서 그 아이들한테 대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아이들의 모습은 거기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사고의 확장이 안 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쓰는 단어도 좀 조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 내 나이가 굉장히 이제 60대가 됐는데, 그 예전 같았으면 60이라고 하는 나이, 환갑이라고 하는 나이는 죽음하고 가깝고 모든 활동에서 이렇게 좀 멀어지는 나이고 정리하는 나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120세 세대라고 한다면 이제 반 살아왔고 반을 살아갈 나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뒷방에서 이렇게 쉬고 또 가진 돈으로 놀러 다니고 이렇게 비생산적인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나이였다면,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나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제 애터미를 만나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정말 느끼고 있는데, 이제부터 진짜 제가 살아왔던 그 60대의 나이는 내가 원하지 않는 가정 속에서 선택돼서 태어난 거고, 또 어떤 성장과 가정 속에서 또 자식을 키우면서 어떤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이렇게 좀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틀이 맞춰서 살아왔던 인생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제 60의 인생은 제가 살고 싶은 방향으로 살 수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는 먹었지만 굉장히 60이라고 하는 나이가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여러 가지 보여주는 동영상이고요. 또 이제 쉽게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김연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계 최고의 스포츠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시작 전에 자기를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펜싱에서도 그렇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자. 어떤 자기의 어떤 목표를 막 몸에서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우리가 많이 보는데요. 그 사람 자체가 아마 그러한 이 사람이 얘기했던 내과학적인 성공의 모습에 모든 거를 올인을 해서 자기의 어떤 한계치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그 심리적인 요소까지 같이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에서 내가 살고 싶은 모습으로 가려고 했었을 때 이렇게 꿈을 꿀 수 있다라고 해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박한길 회장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비전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우리의 이렇게 동지들이잖아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동지들이 같이 성장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축복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이사이에 생기는 어려운 점들은 살다 보면 어디에든지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어떤 제가 성공해 나가는데 하나의 조미료 아니면 어떤 하나의 뭐 더 성장하는 어떤 그 자극적인 요소. 왜냐면 극복해 나가야 되는 모습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예전에 이제 많이 얘기했죠. 그러한 것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동영상을 느끼는 소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바스터 임현정입니다. 내용을 쭉 들어보면 결국은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오늘 내용을 조금 들으면서 조금 생각나는 게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공 철학을 많이 외우잖아요. 그런 내용을 보면 나폴레옹 힐이 한 말 중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엇을 품고 무엇을 믿든 간에 몸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무의식이라는 것과 뭐 신경 가소성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을 생각하면 신경 가소성에서 그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현실로 내가 이루어낸다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우리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책 같은 데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잠재의식 뭐 이런 것들,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셋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성공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꾸준하게가 안 되는 거죠. 중간에 이제 성공해봐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 책을 읽고 이런 사람들 영상을 보고 그래 마인드셋을 해야 돼. 그래서 뭘 해야 돼 하는데 확실하게 뭔가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요즘 또 생겨나는 것들이 그럼 그 방법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학원이라든가 감살기라든가 어떻게 보면 인생 시나리오라든가 사실은 이런 거 자체가 그래 무의식을 어떻게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또 좌표들이 생겨났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생 시나리오도 사실은 이 모든 게 내용에 다 들어있다고 애터미 내용에 다 들어있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매일 써라고 하고 매달 쓰라고 하지만 이 목표가 조금 흔들리고 약해질 때는 이 매일 쓰고 매일 적는 걸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만 하면 성공에 도달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게 행동으로 잘 하지 않는 부분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영상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뭔가 내가 순간적으로 깨우치면 그 부분에 도달을 해버리면 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내 몸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는 그것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사실 뭐 애터미를 꿈꾼다고 하면 임페리얼이 되어서라는 생각을 하지만 거기까지가 상당히 사실은 갭 차이가 크고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을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적으로 실생활에서 내가 이걸 생각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루어지는 거를 단기간에 뭔가를 내서 내가 그 감정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고 나면 다음이 조금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가 애터미 또 하면서 목표 내 판매사 한번 가보고 판매사 유지해보고 팀장 해보고 그럼 또 파트너 판매사 유지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목표와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들으면서 좀 많이 느낀 거는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막막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뭔가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해야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내가 아무리 효율적으로 뭘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목적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성공이라는 곳에 가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죠. 우리가 임필리어를 간다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든 그게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곳에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 제가 목적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느끼고 저도 이걸 느끼면서 조금 그럼 내가 안 되는 건 뭘까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오늘 불현듯 떠오르는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애터미 하면서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머리에 넣고 있지만 꾸준히 뭔가를 내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내 생활 속에 애터미를 포함한 내 삶의 생활 속에 단기간에 무의식, 잠재의식을 만들어서 그걸 내가 이뤄내 봐야 되겠구나. 뭐 머릿속에 아침에 나 이제 무조건 새벽에 일어나서 명상을 할 거야 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집어넣어서 그게 내가 행동으로 나와서 그럼 내가 이뤄내고 나면 한 번 정말 내가 이뤄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조금씩 더 큰 거에 대한 무의식을 제가 행동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뭔가 새롭게 지금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무의식과 행동을 지금 당장 조금 실천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는 너무 이렇게 쏙쏙쏙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순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영상을 이렇게 보면 백정 사장님이 영상 자주 듣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이 영상을 이 사람이 하는 걸 좀 찾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나영 팀장님이 아까 얘기하셨는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무의식적으로 이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죽은 시체처럼 일을 이제 살아왔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애터미를 만나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이제 제가 변하는 모습과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틀려지면서 이제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해도 내 그거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까 그냥 뱉어지는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번 영상에서 진짜 너무 많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요. 이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제 그거 딱 꽂힌 거는 항상 이렇게 제가 암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운이 좋은 사람, 나는 특별한 사람 이런 걸 많이 이렇게 외우면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진짜 영상밖에 없다. 이런 거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거는 영상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근데 이제 요즘에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얘기를 하려면은 책이 도움도 많이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너무 많구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오늘 영상 너무 잘 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영상을 같이 보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약간 오늘 되게 수준이 높아진 그런 야너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책도 잘 읽는 게 조금 어렵고 그다음에 뭔가 이런 그 이상한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당황스러운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동수 사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도 되게 많이 읽고 뭔가 많은 걸 알아야 될 이유를 조금 찾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솔직히 그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말들이 I can do it처럼 약간 세뇌라고 하면 조금
그 사업적인 마인드가 없어 보이는데 저는 그래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하니까 생각을 해보자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될까?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되게 의식적으로 부자가 되면 이렇게 할 거고 나는 차를 이걸 살 거고 집은 어떤 걸 살 거고 이걸 정말 현실로 와닿게 하려고 직접 그 집도 가보고 차도 제가 이번에 네, 부산 가서 막 롤스로이스도 보고 막 마세라티도 보고 일부러 타보고 가격도 살 것처럼 물어보고 막 이렇게 했었던 게 있었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진짜로 될 것 같은 그 약간 신경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여러 가지 단어를 보면서 좀 더 확신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대구팀이랑 같이 미팅도 처음 해봤는데 항상 제가 지금 지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미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 사람들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다는 걸 계속 제가 인지가 되고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저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냥 회장님이 계속 된다 하니까 계속 생각을 해보자라고 제가 억지로 저한테 계속 주문을 걸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정말 제가 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생각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인생 시나리오에서 썼던 것들이 한 개씩 이루어지는 걸 내가 본 나의 증인이니까, 제가 그거를 더 사람들한테 현실적으로 말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교회에서도 되게 많이 들었고 또 그 애터미 영리더스 모임을 가면 진짜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보다 다 소득이 많잖아요, 영리더스는. 뭐 비슷한 사람도 있지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부정어를 좀 많이 얘기했던 사람 중에서 그렇게 소득이 많은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진짜로 원숭이를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해 보세요 하면 원숭이를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러 갔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해서 애터미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거 안 될까를 먼저 생각이 드는 게 이거 딱 너무 기린 말고 다른 동물 이거 너무 꽂힌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그래 사람들이 항상 행동할 때 먼저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 그 마인드를 심어주는 게 진짜 어렵다. 그거는 정말 많은 영상을 보고 또 그 전에 많은 영상을 봐야 되는 그 이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거를 심어주는 리더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부터 먼저 해서 그게 된다는 걸 먼저 보여줘야지만 사람들이 저 국장님도 됐고 저 아가씨도 이제 아가씨 아니죠. 네. 저 사람도 됐고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 그거를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줘야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같이 함께 하고 있는 11 챌린지로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죠. 아니면 뭐 좀 약간 힘드시죠? 약간 이런 말을 했다면 그들이 이렇게까지 와닿지 않고 이 야너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모든 거를 실행을 할 때 모든 걸 함께 하자고 할 때 안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걸 좀 긍정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 시간에 진짜 우리가 기억을 꼭 이 영상 공유 진짜 오랜만에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정어를 인식하지 않게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생각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을 믿고 계속 아침마다 한 3개 정도 부자가 되면 내가 해야 되는 행동 하고 있는 행동 이 현실처럼 얘기를 하는 그런 저희 먼저 한번 해보면서 반드시 저희가 23년도에 뭔가 각오를 한 개씩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치는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예전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신부자 세상 팀 이거 말고요. 약간 저희만의 뭔가 팀명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ABR을 하면서 좀 느꼈어요. 막 뭐라 하더라? 출발
뭐 약간 이런 것처럼 뭔가 되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최고의 열정을 그나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팀명을 많이 생각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카톡방이 새로운 이름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주셔도 되고요. 뭐 같이 얘기를 해서 팀명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얘기해 주셔서 제일 좋은 걸로 네,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그 글을 한번 올려볼 테니까 거기다 댓글을 달아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오늘 토요일이지만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은 거 공유하고 같은 생각을 맞춰보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신부자 세상 이거 좀 바꾸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 최고였어요, 최고. 아, 오늘이 토요일이었죠? 토요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오늘 진짜 좋은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주말에도 우리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투자함으로써 반드시 성공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등 걸음마를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기 전에 사진 먼저 찍어 주십시오. 제가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호 준비. 야, 야, 우리 모두 자, 진짜 된다. 이 구호도 좀 바꾸자.